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요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 전반에서부터 각자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세금 문제까지 다양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적인 구조와 공제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까지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영상 내용 끝까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재산을 나의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의 재산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과 비교해보면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되는 재산을 평가해서 상속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상속인이 어느 재산을 물려받는지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상속인별로 취득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유산과세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세율이 과세표준 1억 원 미만 10%에서부터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각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을 구분해서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사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반면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를 받은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유산취득형 과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한데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다 보니 상속세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전체 증여세 합계가 상속세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자녀 3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아버지가 사망해서 30억 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를 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게 되면 25억 원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다른 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 25억 원에 대해 40%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8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계산이 됩니다. 이 세금을 3명의 자녀가 같이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반면 증여세의 경우 자녀 1인당 증여재산 10억 원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적용이 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차감하면 자녀 1명의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이 되는데요. 자녀가 3명이니까 2억 2,500만 원에 3을 곱하면 총 증여세는 6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앞서 계산한 상속세와 비교하면 1억 6,500만 원이 적습니다. 상속보다 증여가 공제가 적은데도 말이죠. 만약 상속재산이 더 커진다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예에서는 30억 원이라는 다소 큰 상속 및 증여재산을 가정하였는데 상속 및 증여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0이 돼서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을 3명의 자녀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자녀 1인당 약 1,333만 원의 증여세가 계산이 되고 자녀 3명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약 4천만 원으로 계산돼서 상속세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유리할지 증여가 유리할지는 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수와 구성, 적용 가능한 상속 공제 항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재 유산과세형 과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형 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부터는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또는 최소의 세금으로 재산을 상속 증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증여세의 경우 공제 항목이 단순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성년 자녀인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와 같은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이 되는데 공제금액도 적고 항목도 단순합니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 2년이나 또는 후 2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와 달리 상속의 경우에는 공제 항목도 다양하고 공제금액도 증여보다 훨씬 큽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초공제가 있는데요. 상속재산에서 2억 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자녀공제는 성년 자녀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연수 1년당 1,00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상속인 중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사실 확인서 제출을 통해 자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연로자 공제가 있는데요. 상속인 중에 만 65세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로자 공제로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에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고요. 다만 자녀 중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대 수명까지 남은 연수 1년당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게 됩니다. 장애인 공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녀 공제나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적공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괄공제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최소 5억 원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공제 중 금액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데요.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최대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 금액은 최소 5억 원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실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1억 원밖에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 5억 원을 합치면 10억 원이 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합계 10억 원으로 인해 나오게 된 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상속인 구성에 따른 최소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최소 공제 금액보다 작은 경우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최소 공제 금액이고요.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친 10억 원이 최소 공제 금액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친 7억 원이 최소 공제 금액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금융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 원 초과 시에는 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건데요.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기간 계산 시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만일 무주택인 기간이 있다면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항목 외에도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상속공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야만 절세가 가능한데요. 이 과정에서 적절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미래의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6월 1일에 돌아가신 경우 6월 말로부터 6개월 이내, 즉 12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6월 1일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월 말일로부터 3개월, 즉 9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수익자별로 각각 신고해야 되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의 핵심인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세가 예전에는 자산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었지만 요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중산층에도 해당되는 세금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상속세와 증여세 구조 그리고 공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셔서 현명하게 상속과 증여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혼자서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주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